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개표가 되면서 또 시장이 약간의 노이즈는 있었지만 국내 증시가 그래도 나름 강세로 잘 마감이 되면서 상당한 미 중간 선거 이후의 시장을 기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간밤 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다 보니까 또 크립토 시장이 난리가 나버렸죠. FTX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뭐 비트코인이 거의 3천만 원대에서 또 2,200까지 또 수직 급락을 하고 또 FTX의 FTTT 토큰이라는 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82%가 급락을 하는 등 아주 공포의 피해 목요일이 어제 피해 수요일이 어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시장의 모습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어제의 시장 그리고 최근 미국 증시의 반등은 정치적 이벤트로 인한 기대감에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마감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가는 종목군들은 지속해서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테마에 맞는 시장에 맞는 종목군들로 시장 대응한다면 여전히 어렵지는 않은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어,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중간 선거 이벤트는 끝이 나고 거시 상황은 그러나 변한 게 단 하나도 없다. 즉 여전히 지금의 시장의 반등은 하락장 속 베어마켓 랠리를 지속한 것뿐이고 지수 저종이 와도 네옴시티라든지 리튬 2차전지 원전 그리고 수급 대형주가 지속될 듯하니 그런 쪽 안에서 그냥 집중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곁다리 걸린 종목군들보다는 시장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주도주 수급이 많이 쏠려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만 계속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나마 시장 안에서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 종목이나 다 사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였죠. 뭐 다우라든지 뭐 나스닥 뭐 할 거 없이 2%대, 2%, 2.5% 이렇게 빠지면서 또 크립토 시장은 아주 뭐 지금은 좀 올라가는데 아침에는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 어제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그래도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3,060원, 1,360원까지 내려오면서 뭐 견조한 흐름 보여줬는데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CPI에 대한 우려 반 기대 반이 섞여 있는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와는 다르게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은 흐름 속에서 일단은 지수가 첫 조정에 받았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 아주 신기한 게 기관이 5일, 6일 연속으로 시장에 열심히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차츰차츰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11월 달까지, 11월 10일까지 해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좀 올라왔는데 시장은 항상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번 하락장에서 일부 종목군들 물려와서 있던 종목군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와서 좀 포트 조정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 여러분들도 올라왔을 때 일부 현금화를 시켜놓고 또 시장 하락에 일부 대비하면서 좋은 종목군들 서서히 또 모아가는 그런 시장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사실 어제 미 증시가 2.4% 거의 2.5%대 하락을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미국 시장이 좋을 것이다라는 선반영에 굉장히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오늘 시가 개파락이 저는 사실 너무 적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미국 시장에 빠졌고 선반영을 했던 시장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와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하락폭도 적었는데 시작부터 기관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럼 오늘 같은 시장은
어찌되었던 시장의 주도주가 뭐 눈에 보이기 전까지는 조심했어야 되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참 어렵죠. 시가 베팅을 뭐 들어간다라는 게 불확실성의 베팅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오후자 더더욱 조심했어야 되는 시장의 흐름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마무리되고 아직 상원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압도적으로 공화당에서 하원을 그리고 상원까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분이 깨지면서 상하원을 양분하게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이 그간 공화당의 압승에 힘입어 정부 재정 지출 부분이 줄어들어 인플레이션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깨지며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저는 그냥 기대감에 올랐다가 이벤트가 끝나서 빠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전일 미국 장만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가량, 뭐 마이너스 2.5%가량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얼추 키는 맞춰야 될 텐데 오늘 하락을 했지만서도 아주 강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만드는 건 외국인이며 주가의 고점을 만드는 건 기관이고, 그리고 그걸 받아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개인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길 바라며, 사실 시장의 위치는 열심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매력적인 위치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모든 종목과 모든 섹터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한 하반기 박스권 장세를 보았다면 당연히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왔다가 다른 순환매가 나아져야 되는 시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 흐름을 알고 시장을 봅시다. 사실 지수는 올라가도 대형주가 끌고 시장이 좋아 보여도 리튬 섹터의 말 그대로 정신없는 상승과 네옴시티의 정신없는 순환매, 그리고 시간 외에 올라서 갭 뜨고 그런 점이 아주 어려울 거고 까다로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큰 테마 안에서 시장을 노려보는 노력을 지속해야 될 텐데요. 오늘은 미국의 CPI 발표 날인데 시장 기대는 아주 7% 이하로 나올 거, 7%대로 나올 거라는 기대가 아주 가득합니다. 이 또한 선반영입니다.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줄줄이 이어질 거고요. 또다시 등장한 닉 티마리우스, 연준의 더 높은 금리 인상이 부담된다, 우려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죠, 레리 서머스의 6% 금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발언들 등등 다른 인사들도 비슷한 의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즉 실적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것인데, 그때가 나올 때가 찐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장 정말 쉬지도 않고 1년을 넘어 2년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를 한번 더 파고 올라올 때는요, 굉장히 크게 올라오는 게 또 이 시장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 시장을 정리하자면 거시적인 모멘텀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업의 실적 또한 빠지고 있다, 소비는 갈수록 침체된다, 그리고 카드 연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리볼빙 서비스가 증가율이 아주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즉 변환간 없고 악화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푸는 곳은 사우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것은 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에너지 믹스로 인한 원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 혁명, 전기차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중심에 있는 섹터 산업을 계속 지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뭐 더 나가서 뭐 메타버스도 있을 것이고 로봇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약간은 이제 순서의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시장이 네옴시티, 리튬, 원전 이렇게 양분한 데서 그냥 집중적으로 이쪽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17일 빈살만 왕세자가 방안이 거의 확실하죠. 명동에 400실 예약을 했고 선발대가 이미 와있다. 투자부 장관도 그런 부분 말하고, 또 오늘 오후에 원희룡 장관에서 사우디랑 두 건의 MOU를 했다. 뭐 건설 쪽은 없고 모빌리티, 도로 이쪽에서 MOU를 체결을 했다. 그리고 지난번 에너지 장관에서 수소 에너지 협력 원한다. 당연히 방한 때 수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장관이 뭐 한다고 혼자 와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빈살만 왕세자 방안을 고려하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수소고 대한민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원전입니다. 그럼 두 개가 다 같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과거 19년도 빈살만 왕세자가 와서 뭘 했나요? MOU를, 수소 MOU를 하고 갔습니다. 그게 3년 뒤에 또 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소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소 봐야 되는 이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퓨어셀, 동아화성, BHI, JNK. 뭐 BHI는 수소는 아니고 원전인데 좀 잘못 적었고요. 원전 곧 폴란드 발표합니다. 체코, 루마니아 이슈도 계속 나옵니다. 웨스팅하우스 다 나올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다 가는 게 절대 아니겠죠. 다 가는 게 옥을 잘 가려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 테마다 정도로 보고 이따 종목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리튬 솔직히 매우 무섭습니다. 또 무섭고 또 무섭습니다. 그러나 안 보면 시장에서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매매 안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기 트레이더는 봐야 되는 섹터고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네요. 손절 잘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고점 구간에 오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LG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꺾이면 시장은 죽습니다. 테슬라 중국 10월 재고가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4분기 2차전지 재고 조정 진행되겠죠. LG엔솔 하나 살려놓고 2차전지 소재 쪽 조정 나옵니다. 조정 기다렸다가 아주 좋은 구간에서 진입하면 될 것 같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내년이라고 저는 또 보여지고요.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 있어요. 국내에 양분이 되어 있죠.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거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있는데 게임 시장에서 가장 강력했던 경쟁자가 트위치입니다. 근데 트위치가 한국 시장을 버린다? 그러면은 혼자 다 먹는다? 엄청나게 큰 이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보고 나머지 뭐 곁다리 종목군들 굉장히 많고요. 솔직히 오늘 인디에프도 무서워서 매매를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매매를 못했고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군들 다 보면 되겠네요. 자, 해외 증시 보죠. 먼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못하죠. 아직 이 장기 평선이 우하향 기조에 있다. 이게 반대로 돌아가는 시점까지는 하락장이다 라고 봐야 되고, 나스닥은 그거보다 더 안됩니다. 깰지 어떨지를 모르겠네요. 이걸 깨고 내려올지. 깨고 내려가면 국내에는 충격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 120선을 넘고 120선을 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건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이제 내려오겠죠. 어디까지 내려올지, 20일까지 내려올지 60일까지 내려올지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장기 평선을 넘고 먼저 60일 이평선이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돌아갈 때 결국은 그러면서 다시 내려왔다 올라왔다를 반복하는 박스권을 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장기 평선이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은 이르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의미 있는 박스권 상단에서 개파락을 맞았습니다. 이걸 바로 덮고 올린다면 지수가 좋지만 아니라면 삼성전자가 아마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LG에너지 솔루션 나름 저는 괜찮아 보이네요. 아직도 계속 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 2차전지 소재가 그냥 버티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시가 베팅을 또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2차전지가 항상 시장이 하락할 때 무조건 반등한다. 근데 오늘도 그럴까? 근데 오늘도 또 그러더라고요. 뭐 어제 실적 발표했던 뭐 LNF라든지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하락만 했다 하면은 바로 치고 올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미래 나노텍까지 해서 뭐 시가부터 이런 종목군들은 개파락도 안 하고 엄청 셌기 때문에 오늘도 2차전지가 사실은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한 축을 담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2차전지 이어서 또 대형주 안에 포스코 홀딩스도 수급이 굉장히 누적 수급이 좋습니다. 눌렸을 때 하단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아직 조직 개편이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애플과 TF가 나오면은 한 차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수급주는 대형주 안에서 보는 전략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전을 좀 먼저 볼게요. 원전을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이집트 엘바다 관련해서 3조 수주한 거에 1조 5천억을 가져갔습니다. 확실하게 두산이 원전의 대장인 거는 맞는 거죠. 아마 옆으로 기다가
얘도 뭐 중요한 이벤트가 나오고 하면은 19만원 뭐 이 언저리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자, 원전에서 한신기계 오늘도 좀 좋았는데 계속 흐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G2파워도 마찬가지고요. 곧 있으면은 뭐 발표가 나오겠죠. 아무튼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눌렸을 때 뭐 봐야 되는 종목이에요. 정확히 딱 가격을 얼마다 뭐 이렇게 찍어드려서 말하고는 싶지만은 그거는 불가능이니까. 그리고 BHI, 사실 BHI가 사우디와는 100% 연결이 된 종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BHI가 지금 가장 세게 올라가는 거고요. 사우디 스마트 원전 이슈가 터지면 아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차례 빵 하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로 굉장히 거래 대금도 다시 실리면서 좀 올라와줬는데 아주 막강한 이 매물대가 있는 자리를 그냥 좀 뚫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와줬으면 하네요. BHI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BHI도 여전히 좋다라고 보여주고 원전은 이렇게 봤고, 자 리튬 보죠. 리튬 먼저 금양부터. 어제 같은 경우 금양이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도 못하게 하락을 했죠. 얘는 재료 소멸 관점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아침에 미래나노텍하고 하이드로 리튬을 매매를 했었는데 뭐 미래나노텍은 얼마 매매를 못해서 뭐 그렇게 이제 의미 있지가 않아서 이거는 그냥 빼고요. 금양이 개파락을 그렇게 크게 하는데 안 빠진다. 이것 또한 의심을 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제 그런 강력한 거래대금 이후에 한 차례 더 솟구쳐 올라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도 터졌죠. 먼저 올라갔어요. 하이드로 리튬이 미래 나노텍보다 더 세게 더 높은 상승률로 올라왔기 때문에 대장이 하이드로 리튬이었다라는 거를 뭐 육감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높은 구간에서 들어갔는데 이 윗꼬리, 여기에 장중에 윗꼬리가 하나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자리,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거를 보고 들어가려고 좀 늦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 3분봉, 1분봉으로 봅니다. 뭐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맞고 떨어졌으면 이 자리가 돌파자리고, 근데 이 뒤에 매매를 못한 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너무 높았어요. 자리가 너무 높아서 매매하기는 어려웠다. 근데 내일도 아마 저는 이 종목을 봐볼 것 같습니다. 왜? 상승률이 엄청나게 센 종목이 이거를 또 돌파하고 가버릴 수도 있겠죠. 예전에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종목 말도 안 되는 이 흐름을 보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슈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트레이딩 성격에서 대응 정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대명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좀 올라왔는데, 사실 미국에 어제 시장이 큰 폭의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혀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하고 봤었어야 돼요. 한 번 정도는 친환경 섹터를 들어 올릴 수도 있었겠다. 어제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과거에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고 좀 봤을 필요도 있었는데 아예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안 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친환경 섹터는 장 초반에 매우 좋았었고요. 친환경 섹터는. 그리고 애플 관련해서 내년 3월 달에 아이폰, 그러니까 XR 기기를 출시한다라는 이슈가 있죠. 현재 XR 관련된 기기에 FC BGF 카메라용 FC BGF를 납품하는 거는 뉴프렉스가 지금 현재 메타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뉴프렉스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시장에서 뭐 선익도 있고 선익 시스템도 있고 막 하잖아요. 이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실적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실질수혜주가 이제 옥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뭐 선익 같은 경우도 좀
매매는 했었는데 좀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요. 매매는 했었는데 뭐 여기서 조금 물량 줄인 거 위에서 판 거 뭐 합치면은 약손절 정도 해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좀 마음에 안 든 매매를 좀 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슈를 좀 너무 좋게 본 거는 아닌지 좀 되돌아 보는 것 같고요. 되돌아보는 것 같고 내년 3월 달이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아프리카 TV 바닥권에서 초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이 엄청 크게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내일 밀리더라도 쉽게는 저는 안 밀릴 것 같습니다. 쉽게는 안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서 뭐 양봉에 파는 전략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뭐 일정한 박스권을 일부 돌파한 것도 있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밀릴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한 1, 2%, 2% 정도 선에서 이따가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 아프리카 TV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얘도 매매는 했는데 좀 짧게 수익을 내고 마무리가 돼서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수소 섹터가 시가부터 다 깨지고 내려왔는데요. 먼저 두산 퓨어셀 하나하나 보죠. 두산 퓨어셀은 수소 대장주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면 우량주는 이런 구간에서 봐야 되고, 동화성도 상한가에 들어갔지만은 단기과열 지정 예고에 들어가서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JNK 히터 사우디랑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엮여있는 종목이어서 일단 뭐 좀 밀리더라도 뭐 이런 좀 밀렸다가 이렇게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고 갈지 아니면 이 갭 언저리에서 올라갈지 좀 내일장 이 JNK 히터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SPO셀은 대장이었죠. 대장이었는데 어제 다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수소로 뭐 직접 연결된 기업이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JNK 히터 쪽으로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소카라는 종목이 공모가를 하회하고 박살이 나고 또 박살이 나고 했죠.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실적이 3분기에 잘 나왔네요. 생각보다 잘 나와서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를 깨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소카도 내일은 한번 봐보는 것도 하나의 어쩔까 라는 생각에서 소카도 한번 종목을 빼봤고요. 저는 오늘 장막판에 경동인베스트먼트와 현대미포조선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은 들어갔는데 뭔가 제가 좀 잘못했던 건지 그런 이벤트가 좀 안 돼서 중간에 들어왔다가 그냥 동시호가에 매도를 좀 해버렸고요. 경동인베스트먼트는 이 광산 지분 가치에 대한 이슈로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어제 상승하고 오늘 물량 조절을 하는 걸로 보고 장막판에 뭐 종가 베팅식으로 들어갔다가 급등하길래 그냥 전략 익절을 하고 좀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갔다면 여기 끝에까지 종가를 만들고 가야 되는데 그 힘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버슈팅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좀 매도를 좀 했고, 오늘은 사실 뭐 의미 있는 상한가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 종목을 리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자, 다들 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내일 성공 투자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